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영상으로 소개받은 류준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나고 즐겁고 뭔가 희망적인 자리에 저도 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일단 제 자기소개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 모르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네, 자기소개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2001년에 선문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 학번이 드러났습니다. 네, 저는 그때 당시에 뭔가 좀 배움에 대한 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어학과, 컴퓨터 정보학과, 경영학과 이런 다른 학과의 전공 수업들도 좀 이렇게 전전긍긍해서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뭔가 세상에 퍼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론화해서 설명하는 그 경영학과의 내용이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나중에는 부전공도 해보고 또 석사과정도 한번 밟았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KT라고 하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올레TV, 네, 올레TV를 실제 채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기원절 축복식 때 감사하게도 이제 참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지금의 짝꿍을 만나서 우리 딸과 우리 아들과 이렇게 알콩달콩 4명의 가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길이라고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우리 후배님들, 동생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그럼 나는 어떤 길을 살아왔지?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지? 라는 그런 또 이제 한번 되뇌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뭐 여러분하고 비슷한 면도 많을 거예요. 저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서 밤낮 없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살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운동도 좋아해서 뭐 축구 동아리도 하고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도 했었고, 또 음악을 또 미친 듯이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락밴드를 만들어 결성해가지고 활동도 해보고, 뭐 합창단에 들어가서 합창도 대회도 나가보고, 뭐 성학생 찾아가는 노래 동아리도 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은 일요일마다 뭐 찬양팀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학생 때는 성학생 회장, 또 뭐 예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있었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자원봉사 활동도 한번 해봤었고, 또 유럽에서도 마물붓기를 해보고, 해외 장학연수도 가보고, 여러 가지 아마 뭐 그냥 쉴 새 없이 여러 가지 일들 막 벌여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벌여왔었는데, 그렇게 살면서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왔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다른 인생길을 살고 있잖아요. 개성이 다르고, 다 희망하는 바도 다르고, 그렇게 어쩌면 인간 모두가 다 다른 모양으로 다채롭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도 있고, 또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 아마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살아오면서 저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자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어디선가 뭘 하는지 몰라도 뭔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느 포지션에서 뭔가 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복귀된 혈통의 2세라고 합니다. 2세, 3세. 그러면 복귀된 혈통으로서 2세라는 2세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역사상에 우리가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저나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론 하나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이미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미국의 강연가, 저자, 이런 연구원인데, 그분이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념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뭔가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할 때 어떤 절차, 어떤 플로우로 그 과정을 밟아가느냐를 이 사람이 관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한번 다음에 슬라이드를 해주시면, 네, 일반적인 생각과 소통 방식은 저렇다고 합니다. What에서 출발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나 지금 뭐 할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서 How로 넘어가서 그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Y에 가서 그 목적을 찾아봅니다. 내가 이거 하면 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대부분 하시죠? 그죠? 네, 그럴 겁니다. 네,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또
이렇게 지금 바뀐 그 역방향의 이렇게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나오는 이 방향은 뭐냐면 지금껏 세상에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냈던 리더들, 혁신을 이루었던 리더들의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런 지도자들의 소통 방식은 저러하다라고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길게 안 살았어요. 여러분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과연 저 역방향의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나오는 저 역방향의 방식으로 살아서 성공했거나 성취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행히 비슷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8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와 함께 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교회장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셔가지고 준기 씨, 성학생 지도위원자 한번 해보시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성학생에 대한 어떤 그 애착과 그런 사랑에 관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그랬었기 때문에 흔쾌히 그 말씀을 받아듣고 그럼 내가 지금부터 뭘 할까?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주변에 저와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그 지도교사들 몇 명을 이제 모아두고요. 성학생을 찾아갔습니다. 성학생을 찾아가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성학생들 중에 이제 회장단들과 같이 만나서 이제 끝장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회차에 걸쳐서 이제 끝장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그때 작성했던 자료 중에 이제 몇 컷을 이제 캡처를 해봤어요. 보시면 저기 전략 캔버스라고 하는 게 혹시 보이시죠? 저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이제 계획을 시작을 했어요. 보시면 이제 핵심 지도 방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있는데 저것은 이제 나중에 결론을 가지고서 그룹핑을 해서 만든 거고요. 실제 시작은 현황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부터 출발을 해서 성학생 회장단들과 우리 지도교사들과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너네 지금 어떻게 살아왔니? 너네 학교 생활은 어때? 교회 생활은 어때? 너네 예배는 어땠어? 재밌었어? 요즘은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그러면 굉장히 또 시덥지 않은 회답이 옵니다. 저희 예배는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딱 끝나요. 딱 끝나면 자 집에 가요. 몇 명 남아서 라면 먹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껌 씹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예배 시간에 헌금 100원씩 200원씩 내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애들을 뒤에서 핸드폰 하다 그냥 가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토요일 날은 학원 가야 돼서 못 오고 일요일만 올 수 있대요. 이런 이야기를 막 주고받기 시작해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저희들은 질문에 질문을 꼬리를 물죠.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그 아이들도 조금씩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우리 성학생은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세대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지도교사들은 우리가 이래서 왔구나, 내가 이런 역할이 필요하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동기를 찾게 돼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목표 설정의 단계에 가게 되면 좋아, 이제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기 있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너희랑 함께 할 거야. 너네랑 이제부터 같이 할 거야. 뭐든지. 그러면 우리 너네 뭐 하고 싶어? 어떤 거 해보고 싶어? 뭐 해보고 싶었어 그동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목표 덩어리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애들이 좀 흥분하기 시작하죠. 뭔가 이제 잘 못하고 응원해주고 뭔가 의욕 없이 살고 있다가 뭔가 할 수 있대요. 나 해보고 싶은 걸 막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실행 전략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를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시덥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배 시간에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끝나고 같이 놀아주세요. 혹은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성화제 같은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혹은 나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 동아리 만들어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교회 오지 않는 그런 성화들을 위해서 개인형 주보를 만들어가지고 주보에다가 뒤에다가 롤링페이퍼를 만들고 안 오면 거기다가 우리 메시지를 적어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의 그 친구들의
그 내면에서부터 무언가를 같이 우리가 동화되고 뭔가를 동기를 찾기 시작하면 실행 전략까지 짜내는데, 그리고 뭔가를 행동하는데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탄력받는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할 때 12개월 안에, 1년 안에 그때 당시 이제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오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한 70% 정도 예배인을 한번 달성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언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불가능해요. 실행 불가능합니다. 저도 성학생 회장을 해봤지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5개월 만에 80%를 달성을 합니다. 굉장한 놀라운 변화. 박수 치셔도 괜찮아요. 네. 저는 너무 뿌듯하게 생각하는 아주 좋은 기억이, 물론 양적인 확장이 전부는 아닙니다. 거기에 질적인 요소들을 채워가지고 그걸 잘 다져서 하나의 문화화 정착시켜가지고 그 위에 무언가를 얹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이제 모델이 될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엔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변화, 이런 절차,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됐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이런 방식의 뭐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어떠한 접근을 해 나간다면 다양한 또 신앙적인 그런 행동 요소들을 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다시 사이먼 사이넥의 그 그림을 살펴보면 저 heart에서 act로 향하는 과정, 그리고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실행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근데 저기서 말하는 가치관과 비전이라는 건 누가 주어지는 이거 해라 라고 보여주는 가치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찾는 거, 내면에서 찾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우리 마음속, 심정 속에 있는 그 어떠한 찾지 못했던 그 요소들을 드러내서 그것을 행동적인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왜 신앙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왜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자녀로 태어나서 당연히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고, 자녀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파고들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 경지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떤 길을 찾아가야 하는가, 어떤 방법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한 단계 찾아가 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사이먼 사이넥은 매니저와 리더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리자와 지도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리더는 팔로워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관리자나 지도자나 둘 다 어떠한 그룹이나 어떠한 조직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총괄하고 책임지는 사람인 건 동일해요. 그렇지만 팔로워가 있다는 거, 내가 끌고 가는 팔로워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뭔가 영감을 받고 나를 통해서 뭔가 따라오고 싶어 하는 사람, 나를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우리 참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참 어머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지도자를 길러야 한다. 제사장 제도로 나갈 때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천심원이다. 천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본심 속에 있는 거, 지금은 천심의 시대라고 하시니 우리가 하늘과 통할 수 있는 그 천심의 하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행동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엄청난 변화와 그런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세로 태어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세권으로 태어나서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역사상 이 길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부정적인 생각, 이룰 수 없다 혹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좀 더 지혜롭게 이렇게 뭔가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 나간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 다 아우를 수 있는 뭔가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들을 끄집어내서 나를 따르게 할 수 있는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아요.